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정부주택 대기자 명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해 주택위기가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비상주택 보조금으로 수백만 달러를 계속 지출하고 있으며 정부주택 대기자 증가세는 2년 만에 가장 느린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증가 추세입니다. 화요일에 발표된 공공주택 분기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동기 정부주택 대기자 수에 비교해 1년 만에 40%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필 트와이포드 주택부 장관은 정부주택 대기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긴급주택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기록적으로 많아졌으며 이러한 보조금은 한 번에 최대 7일 동안 호텔과 같은 장소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했습니다. 긴급주택 보조금 배정은 지난해 12월에 비해 9% 증가했으며 마지막 분기에는 2,697채의 단기주택 공급이 있었고 12월에는 28채가 추가됐습니다. 정부주택의 가장 큰 수요 증가를 보인 지역은 와이카토, 센트럴, 캔터베리, 노슬랜드 및 베이 오브 플랜티 지역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마지막 분기에 7억 1,720만 달러를 주택 지원에 썼습니다. 이 비용은 숙소 보충에서부터 비상주택 보조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번 분기 동안은 1,430명이 정부주택 입게 입주해 대기자 명단이 19% 감소했습니다. 정부주택에서 다른 공공주택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2,400여 명이며 전국적으로 공공주택은 6만 8천여 채가 있으며 1,260채의 빈 주택이 있습니다. 보다폰 뉴질랜드에서는 미국 정부의 새로운 규제에 따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스마트폰 구매자는 화웨이 휴대폰 구입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정부가 구글이 화웨이 자사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구글이 소유하고 있는 구글맵, 지메일, 구글 플레이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화웨이 휴대폰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글은 지난 월요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버전을 제외하고 화웨이가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보다폰 뉴질랜드는 앞으로 여전히 많은 사항에 대해 불확실한 상황이며 기존의 단말기에서 구글 지도 같은 앱에 대한 지원과 접근은 계속 유지되지만 새로운 단말기에서는 구글 응용 프로그램 접근과 업데이트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폰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화웨이 뉴질랜드에서는 현재 뉴질랜드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교통국 NZTA는 오클랜드 하버브리지 위에 자전거 길과 보행로를 만드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선호하는 디자인은 하버브리지의 남쪽 방향에서 5m 너비의 경로로 웨스트 헤븐에서 노스코트 포인트로 직접 연결되는 길이고 이는 가까운 미래에 건설될 C패스 경로와 이어집니다. NZTA는 성명서에서 5m 폭의 길은 사람들이 걸어서 지나는 보행로와 자전거 길이 분리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보행로와 자전거 길에는 중간에 정지하고 앉을 수 있는 곳도 있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3개의 장소가 마련될 계획입니다. 약 100m 길이의 2m 폭의 쉼터는 사람들의 휴식을 취하며 아름다운 전망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0만 달러의 세금을 누락한 건축업자가 뉴플리머스 법원에 출두해 유죄를 인정한 후 6개월 가택구금과 175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선고받았습니다. 건축업자 클라이브 렉스 베이커 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IRD 신고에서 직원의 임금의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 28건의 혐의로 뉴플리머스 지방법원에 출두했습니다. 베이커 씨는 건설 사업을 하면서 2014년까지는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하며 의무를 다 이행했으나 2014년 4월부터 세금 의무를 중단했고 총 30만 7천 달러의 세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 5년형의 징역형 또는 5만 달러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베이커 씨는 2017년 6월 IRD의 신청으로 인해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2018년 3월 IRD 직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사업에서 현금 흐름 문제로 세금 공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28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는 베이커 씨가 경제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인정했으며 베이커 씨가 양심의 가책을 보이며 반성했고 증인들 또한 그를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뉴질랜드의 개인정보 감시단체가 주택이나 건물 입주 시 차별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하는 부동산 임대업체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경고했습니다. 지난주 개인정보 관련 새로운 지침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선정하는 합법적인 목적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자격이 있다고 표현됐습니다. 이 지침은 인권법에 따라 연령, 혼인 여부, 고용과 같은 요소를 토대로 잠재적으로 세입자를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되며 집주인은 입주자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개인정보 지침은 지난해 말 일부 집주인이 입주자에게 은행 잔고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의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인해 바뀐 것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부동산 임대 신청서에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적을 수 있습니다. TVNZ의 취재에서 뉴질랜드의 가장 큰 렌트 회사의 여러 입주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지침에 표현된 거의 정당화되지 않은 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라이버시위원회 대변인은 불필요하거나 부당하게 사생활을 침해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버시위원회에서는 부동산 임대 시 높은 경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넘겨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럴 경우 프라이버시위원회에 익명으로 신고를 하면 임대인과 연락을 해서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버시위원회는 현재 2차 리딩 단계에 있는 2018 프라이버시 법안이 인권재판소에서 곧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부동산연구소의 최고 경영자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환영은 하지만 현재의 법률과 일부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색당의 골리즈 가라만 국회의원은 보안 위험이 매우 커지게 됨에 따라 의회에서 퇴장할 때마다 보안 에스코트를 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제신다 아던 총리 외에 보안 에스코트가 필요한 유일한 국회의원입니다. 골리즈 국회의원은 뉴질랜드 최초의 난민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출마 결정을 한 직후부터 SNS와 이메일 등으로 인종차별과 이슬람 혐오적인 협박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5월 14일 뉴스허브에서는 백인 우월주의 스토리로 크라이스트 처치 테러 공격 이후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증오심이 가득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대화 내용을 기사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도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증오성 발언에 노출되는 청소년들이 많고 판단력이 완전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자칫 그러한 생각에 동조할 수 있으므로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극단적인 생각에 자녀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골리즈 국회의원은 비밀스러운 백일 우월주의자 그룹의 활동이 이 나라의 자유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 테러 이후 앤드류 리틀 장관이 혐오 표현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인권 변호사 출신인 골리즈 국회의원은 헤이트 스피치 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데이비어 시모어 국회의원은 헤이트 스피치 로 법안 개정 그 자체가 자유권 침해라는 주장을 하며 한 라디오 방송에 나가 골리즈 국회의원에게 뉴질랜드 자유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맹인 여성은 에어뉴질랜드에서 사용된 핸드폰 줄을 다시 정리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당 $2 30센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애인들의 시간당 급여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장애 여성은 에어뉴질랜드의 하청업체인 알투스 엔터프라이즈 회사의 장애인으로 고용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간제로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으나 이 일당으로는 겨우 교통비를 충당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정부로부터 장애나 복지에 대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이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일을 시작했으며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어뉴질랜드의 관계자는 이와 같은 내용은 알투스 회사의 일로 항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혔으며
알투스 회사는 장애인 고용 시 최저임금 면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했습니다. 고용주는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근로 인스펙터로부터 특정 업무에 한해 일정 시간을 근무하도록 하면서 최저임금 면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작업의 종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애 여성으로 인해 작업상 제한이 많아 정상적인 사람들과 같은 조건으로 고용이 되지 않는 장애인들의 임금에 대해 사회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시기라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의 아우테아 센터의 리모델링이 화재 시 위험성이 많은 외관 자재 교체로 인해 더 많은 비용이 들고 공사도 더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클랜드 카운실은 아우테아 센터의 재설비 작업에 추가로 1,400만 달러의 비용이 늘어났으며 진행 중이던 외관 자재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1년 정도 더 지연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당초 사용되기로 했던 외관 자재는 지난 런던 그레펠 타워 화재로 인해 건축물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필 고프 시장은 교체 작업에 시간과 추가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필 고프 시장은 이미 다른 도시의 건물들에 사용된 화재 시 불을 확산시킨 것으로 확인된 자재로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중단하고 새로운 외관 자재를 교체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많은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장소를 안전한 곳으로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오랜 시간 동안 성적 희롱을 받은 국회 근무 여성이 국회 사무소에 진정했으며 트레버 말라드 국회의장은 관련된 직원을 사직하게 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말라드 회장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이미 조사가 시작됐지만 어제 피해 여성이 국회 사무소에 공식적으로 불만을 신고한 후 본격적으로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으며 자신이 경찰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각 정당 대표들은 한자리에 모여 국회 건물 안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으며 제신다 아던 총리도 같이 일하고 있는 국회 근무자들의 안전을 강조했지만 경찰의 개입에 대해서는 조심성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당의 폴라 베넷 의원과 다른 노동당 의원들은 경찰의 개입이 마땅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있어야 경찰이 개입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사무소는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현재 사무소 웹사이트에 따르면 46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74원 45전, 한국에서 보낼 때 782원 19전, 한국에서 받을 때 766원 71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일부 구름이 끼겠으나 점점 맑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춘선, 이선재였습니다.